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광명 뉴타운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사업 속도도 제가 끼고요. 또 가격적인 것도 제가 끼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비교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이는 게 많으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오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 비교 하신 다음에 가성비가 자, 어느 쪽이 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신다 그러면 자,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자, 결과로 다가올 텐데 그 결과가 좀 더 괜찮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 뉴타운 2구역과 광명 뉴타운 4구역 최근에 비교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광명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4구역보다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세권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2구역보다는 입지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기 구역마다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자금과 체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체력에 맞는 구역을 좀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좀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구역, 또는 이제 우리가 또는 그 역세권을 이용해서 좀 내가 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 자,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구역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거주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는 일단 투자라는 거, 자, 투자라는 게 이제 가미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과연 5년이라는 시간, 이 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본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금일 동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4구역의 입지적 가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빗금 처지는 이 해당 부분이 바로 광명 뉴타운 4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이 그 광명 사거리역 그 7호선이죠. 그래서 7호선과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이쪽에 보게 되면 광명 초등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변에 여기가 이제 광명 뉴타운, 자, 인근에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 주변으로는 이제 존치구역이에요. 또 재개발 해제구역들도 산재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존 학교에 이 뉴타운 4구역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 초등학교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학생들이 같이 다닌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세권에 가깝다. 그리고 평지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광명 4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광명 뉴타운 2구역이 해당 이쪽에 포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 2구역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래쪽에는 광명 사거리역이죠. 그래서 이제 7호선 역사가 있고요. 지금 빗금 쳐드리는 요 해당 부분이 광명 뉴타운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아래쪽이 이제 광명 뉴타운 4구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바로 광명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목감천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해당 목감천 북쪽 인근 쪽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신설이 된다라는 건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거 트렌드상 초품화 아파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많은 분들께서도 선호를 한다는 점, 자, 그게 이제 좀 중점일 것 같고요. 자, 4구역보다는 사업 속도라는 게 좀 많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2구역이 4구역보다는 약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좀 빠른 속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속도를 진행하고 있는 2구역이 날지, 좀 이제 입지적으로 조금 더 역세권에 가까운 4구역이 날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이가 있다면 신설초등학교에 보낼 것인지, 또는 이제 기존의 학교죠. 그래서 이제 구축학교에 좀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살펴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합원 공급가라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공급가도 여러분들의
좀 비교를 하신 다음에 총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산출을 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뭔가 가성비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재개발, 물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 모르시는 분들이 뭔가 투자는 하고 싶고 주택은 좀 신축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또는 이제 내 자녀가 이제 뭐 결혼을 한다, 또는 이제 지금 좀 뭔가 주택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무분별하게 취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고 나서 아, 내가 잘못 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종종 뵙곤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는 게 힘이고요. 아는 만큼 자산을 불리고 아는 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은요, 그 감정평가 활동,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 이후에 사업 절차에 대해서 이제 입주 때까지 이제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광명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총회, 그래서 이제 총회가 끝났고 관리처분 인가 접수를 광명시청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구역의 위치는 자, 관리처분 인가 접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현재 이주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구역의 위치는 조합원 이주, 자,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약 1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2주도 초기 단계가 있고 뭐 중기 단계가 있고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주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4구역보다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그 갭이 굉장히 벌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철거, 앞으로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에 이제 철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별탈 없으면 이제 철거로 들어가는 철거라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할 텐데, 자, 요 시점에 이제 조합원 동호수를 자, 지정을 하고요. 바로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도 하고,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일반 청약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업 속도가 좀 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이주가 보통 그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철거 보통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거 부시는 건 금방 부셔요. 근데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시간을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주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1년 이상 걸리는 구역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착공, 이제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평균 3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개월 지난 시점에 이제 준공이 떨어질 거고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원하던 아파트에 입주를 할 텐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상반기에 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년 반 정도 지금 그 정성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4구역과 2구역의 그 사업 속도 기간은 약 1년 반. 그래서 이제 한 5년 정도 이후에나 4구역은 좀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5년 정도 전후 마이너스 플러스 6개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자, 지금 내가 큰 자금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또 이제 중도금, 후불제 이자 들어가면 이자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취득세도 들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입주할 때 그 원시 취득세를 한번 더 내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자, 그 자금에 대해서 일단 지금 적정한 가격에 내가 매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사업 속도에 조금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지, 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현재 지금 사업 속도에서 적정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좀 물음표를 띄우시고 물어보고 확인하신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단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 2구역과 4구역 현재 그 프리미엄을 보여드리기 전에, 자, 메리트, 가격적 메리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철산 하늘채 푸르주 아파트하고요, 광명 두산 트레지움,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 그래서 이 세 아파트가 지금 철산동에 시세를
리딩하는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25평, 그래서 철산동 그 레미안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 가격과 33평형 아파트 가격, 그래서 이제 5구와 84제곱미터 매매 가격 차이를 살펴보니 지금 현재 시점에 약 1억 3천 800만 원 정도 갭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철산동 하늘채 푸르지오 아파트, 그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평형과 34평형의 그 가격 차이는 약 그 1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산 트레지움 아파트, 그래서 이제 25평형과 그리고 이제 그 35평형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약 1억 500만 원 정도 지금 그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25평과 지금 34평형의 가격 차이가 지금 레미안자이는 1억 3,800,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늘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1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광명 두산 위브 트레지움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명 뉴타운의 그 25평, 30평, 34평 아파트가 지금 그 매물대 가격,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그러니까 벌어지는 가격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광명에 있는 물건을 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물론 이보다 가격이 25평과 34평 벌어진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가장 인기가 좋고 광명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철산동에 있는 이 세 아파트, 지금 현재 25평과 34평의 가격적인 갭 차이가 지금 현재 요 정도 1억 초반대에, 자, 이제 그 가격적으로 벌어져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 두시고 영상을 봐주신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가성비가 있는 평형대를 선택하고 구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명 뉴타운 2구역이죠. 그래서 인기가 좋은 84 A 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감정가 1억 5천, 프리미엄 3억 2천, 그래서 매매 가격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여기 전세 보증금은 이건 잘못됐고요. 자, 이주비, 그래서 이제 지금 조합원 이주 중이기 때문에 이주비 대여금이 그 감정가의 약 40%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6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을 안고 사게 되면 실투 자금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억 1천만 원을 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2구역 84A 타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를 승계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84A 타입의 조합원 분양가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감정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게 되면 추가 분담금 2억 8,8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84A 타입, 지금 현재 내가 종전자산과 향후에 이제 분담금을 냈을 때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계략적으로 7억 5,800만 원에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 4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그 84, 그래서 이제 A타입, B타입은 아직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구역은 자, 나중에 동호수 그러니까 추첨할 때 그때 이제 A타입, B타입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에 2억 950만 원이고요. 프리미엄 3억 4천입니다. 자, 매매 가격은 그 감정가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 5억 4,95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접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청에 접수를 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데 전세 1억 5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 1억 5천만 원을 그 끼고 자, 갭 투자하는 거죠. 전세 7투 자금은 그 3억 9,950만 원. 그래서 이제 약 4억에서 50만 원이 빠진 3억 9,950만 원. 자, 요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4구역 그 84 타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그 84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감정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게 되면 앞으로 이제 추가 분담금이 3억 7천50만 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 공급가에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 실제 지금 계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9억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내가 종전자산과 이제 분담금을 놓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9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그 입지적 인 부분이 이제 2구역과 4구역이 붙어 있고, 또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역세권에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구역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비교를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9억 2천만 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이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일직동이죠. KTX역 단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지금 가격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광명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 이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잖아요. 5년 정도. 자, 그랬을 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일단 9억 2천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랬을 때 이제 2구역과 4구역에 그러면 가격차 84 타입 34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1억 6,200만 원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디 쪽이 좀 더 괜찮고 메리트가 있을까? 자, 그리고 이제 입지적인 가치로 봤을 때 과연 그 역세권과 또 인접하고 있는 2구역,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벌어져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자, 내가 취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니까는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거 설명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가면 지금 현재 그냥 묻지 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손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사고 나서 자기가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는 게 지금 재개발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보시다 보니까 요즘에 이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구독자들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금액에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 우리가 종전자산을 취득할 때, 자, 주택취득세 1.1%를 내고요. 또 입주 시점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추가 분담금에 관한 부분은 그 우리가 원시취득세, 그래서 이제 신축에 관한 비용을 약 3.15%, 그래서 원시취득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84 2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 그 취득세, 그래서 이제 1차, 2차 그 1,9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입주 시 계략적 총 금액은 7억 7,37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구역 84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그래서 이제 취득세 합계가 약 1,9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에 계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9억 3,930만 원. 그래서 약 9억 4천만 원 정도가, 9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 자, 광명뉴타운 4구역.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그 10억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이자 후불제 비용 제외하고도 금액이 약 9억 4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광명뉴타운 4구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12억, 13억 가는 거는 그건 번외로 하고요.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도요, 12억, 13억 가는 아파트, 자, 그렇게 흔히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광명 그 지역에서도 좀 비싸다고 하는 그 철산동 일대 아파트, 그리고 이제 광명 일직동 아파트, 자, 10억 찍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0억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그 9억 4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 이자 후불제 비용 지불하고요. 자, 남는 게 얼마일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그 현재 시점에서 이 가격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래에 뭐 12억도 갈 수 있고 11억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너무 혹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취득할 때 뭔가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 시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0억 아파트, 10억 클럽이라고 그러죠. 자, 요거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광명뉴타운 2구역.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광명뉴타운 4구역과 2구역. 자, 앞에서 봤던 아파트, 그리고 전에도 이제 KTX역 단지 아파트를 봤을 때, 자,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요, 뭐 1억, 2억, 막 이렇게 차이 안 나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구역이 역세권과 좀 가까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광명뉴타운 뭐 9억이나 9.5, 자, 간다고 칠게요. 그래도 남는 게 일단 2구역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는 2구역이 좀 더 월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택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역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나이대가 좀 지긋하시거나 오로지 역세권을 좀 외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거 지금 매입하는 거 이게 적정한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4구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매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명 뉴타운 그 29평형, 30평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분양 타입 72A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감정가는 1억 3,900만원, 프리미엄 3억 1천만원, 매매 가격 그래서 그 4억 4,900만원이고요.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정가의 40%, 그래서 이제 이주비 대여금이 5,560만원, 실투 자금은 약 그 3억 9,34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72A 타입 2구역 물건을 그 승계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72A 타입 조합원 분양가는 4억 1,650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감정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게 되면, 자, 추가 분담금이 2억 7,750만 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72A 타입 종전자산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담금을 넣었을 때 그 이제 이 아파트를 산다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7억 2,6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뉴타운 4구역 7호A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가 지금 1억 8,470만 원, 프리미엄 2억 9,030만 원. 그래서 매매가가 4억 7,500이고요. 지금 현재 그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1억 2,500만 원. 그래서 이제 실투금이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자, 조합원 공급가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추가 분담금은 그 감정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3억 4,030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7호 A 타입이 종전자산과 앞으로 분담금을 넣게 된다 그러면 실제 매수하는 금액은 8억 1,5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 29평형, 30평형 아파트인데요. 지금 2구역과 4구역의 그 가격차는 8,88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2구역 7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취득세를 내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고, 자, 입주 시 계략적인 총 금액은 그 취득세와 그리고 이제 이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분담금, 예,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자, 총 7억 4,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자 후불 비용 제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명뉴타운 4구역 1차, 2차 취득세 약 1,7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자, 입주 시 계략적 총 금액은 그 8억 3,28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 후불 비용 제외 금액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보다도 좀 더 가격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그 우리가 29평형, 30평형, 자, 금천구라든가 또는 구로구, 또 이제 우리 그 광명시 자체로 보게 되면 지금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요. 지금 금천구에 있는 뭐 신안산선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 대형 병원도 들어오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그 금천구 같은 경우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평 기준으로 지금 8억 5천, 예, 8억 5천이 거의 맥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과연 먹을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입이, 자, 요 30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잠시 후에 25평형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장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게 일단 그 30평대 아파트인 것 같고요. 오히려 30평보다는 34평이나 25평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구역과 4구역, 예, 그 30평은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광명뉴타운 25평형 그 5구 A 타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감정가액, 예, 1억 4,600, 프리미엄 2억 4천이고요. 자, 프리미엄은 2억 5천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그래서 이제 3억 8,600이고요. 자, 감정가의 40% 이주비 대여를 받게 되면 5,840. 그래서 실투 자금은 3억 2,760만 원. 그래서 이제 조합원 권리에 그 승계에 필요한 자금이 3억 2,760만 원. 자, 조합원 공급가는 3억 7,15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감정가를 빼주게 되면 추가 분담금 2억 2,55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약 5억 6,760만 원이 이제 총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광명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5구 타입이죠. 그래서 감정가액
그 1억 2,500만 원, 프리미엄 2억 7천만 원이고요. 매매 가격은 3억 9,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1억 2천을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실투금은 2억 7,500만 원, 조합원 분양가는 그 4억 3,1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감정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게 되면 추가 분담금 약 3억 6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매수 금액은 약 7억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강명뉴타운 2구역과 강명뉴타운 4구역의 5구 타입 그 가격 격차는 현재 1억 3,39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2차 취득세를 내게 되면 2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1,280만 원 정도가 더 취득자금으로 필요하게 되고, 입주시 계략적인 총 금액은 5억 8,04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자 후불제 비용은 이제 그 제외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4구역, 5구 A택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취득세가 약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입주시 계략적인 총 금액이 그 1억, 그러니까 7억 1,750만 원, 그래서 7억 1,7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자 후불 비용은 그 제외된 금액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구역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예, 주변 시세라든가 신축 주변 지역 시세를 고려했을 때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그리고 이제 4구역도요, 뭐 34평형, 그 다음에 이제 30평형 메리트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5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4구역에서는 25평, 예, 25평형이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4구역 내에서는 괜찮은 평수다. 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고 역세권을 좀 노린다 라고 했을 때 25평, 30, 그러니까 34평, 30평보다는 25평이 좀 현실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가격적으로도 좀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구역과 또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2구역 1억 3,390.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거의 한 1억 4천, 그러니까 취득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약 1억 4천 정도 갭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2구역과 그 4구역이 그 25평 가격이 자 1억 4천이나 차이가 날까?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고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셨다 그러면 예,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구역 그 25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그 72, 그리고 7호 그 2구역과 4구역의 물건은 조금 예, 좀 25평이나 34평에 비해서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라고 보여지는 평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4평형, 그리고 이제 그 2구역과 4구역 물건을 보게 되면 일단은 4구역은 메리트가 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7억 그 7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 2구역 84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귀하고 잘 안 나오는데, 사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속도가 빠르면서 가성비가 있는 걸 원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래서 광명뉴타운 2구역에 그 84 타입이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25평형도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가성비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사업 속도라는 부분,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그 역세권을 이용하는 상태. 자, 이 구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광명뉴타운 4구역까지 앞으로 도로도 생겨요. 자, 그리고 또 도보가 그 걸어서 자 이용할 수 있는 그 2구역 그 위치도 있고요. 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버스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데, 날씨 춥고요. 또 이제 그 날씨가 더워버리면 자 어설프게 걸어 다니기보다는 버스로 한 정거장 또는 이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이내에서 자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면 일단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를 하신다 그러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그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 집 마련 시에 가성비를 고려해서 조금 그 내가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미래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결과로 돌아올 텐데, 자, 지금 어느 정도 목구멍까지 다 올라왔고요. 주변 시세보다도 조금 비싼 그 조금 34평형대 보다는, 또는 입지가 좋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또 이제 조합원 공급가가 상대로 쪽으로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 구역이 2구역보다, 그러니까 4구역이 2구역보다 좋은데
P라는 게 더 비싸야 되지 않냐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4구역 비싼 만큼요 조합원 공급가 그러니까 좁은가라 그러죠. 좁은가가 이미 2구역보다 굉장히 비싸게 거기서 다 받아 먹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P라는 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 4구역인데 일단은 그 조금 입지가 좋다고 해서 계산을 안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취득할 때 좀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해서 좀 뭔가 이득이 되고 또 이제 가성비가 있는 그 가격대인지 한번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예, 지금 방송을 보시면 당연히 예, 선택은 예,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구역이 좋다고 해서 피가 비싸다? 자, 근데 조합원 공급가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녹아 있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다 가져가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공사에서 다 이미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근데 피를, 자, 구역이 좋다고 해서 내가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2구역과 비교하게 되고 2구역과 4구역, 자, 물건이 똑같이 나오게 되면 지금 속도도 2구역이 빠르고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자, 2구역 예,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먹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 사업 단계 대비 예, 괜찮습니다. 메리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25평형 정도는 예, 그나마 괜찮다. 자,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자, 그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성을 자,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중요성이요.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선택은 분명히 미래에 나타날 텐데 그 미래에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웃을 수도 있고 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리고 좀 냉철하게 냉소적으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자, 이런 좀 뭔가 그 여러분들께서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그 우리 방송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 주시고 계시는데 각각마다 정말 각각의 사람마다 그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또 이제 주택상 숫자도 다르고요. 자본금도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집들도 있고 또 신혼부부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다 애들 다 키웠고 교육 다 끝냈습니다. 또는 애들을 다 출가시킨 좀 노부부도 있고요. 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그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원칙이 어떤 원칙을 소신을 갖고 있는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자기만을 위한 그 원칙을 갖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자, 뭔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자, 그 원칙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광명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사업 단계에 따라서 미래의 걸 먼저 많이 끌어온, 자, 구역이 있는 반면, 자, 그래도 지금 사업 단계에서 좀 착실하게 그에 맞게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가고 있는 구역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도 드리고 좀 가성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비교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윤택할 것 같아서 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자산이든 지적으로든 좀 성장할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자, 미래가 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그 여러분들 꾸준하게 또 이제,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에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독하기, 예,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